안녕하세요. 의정부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최근 아이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문제로 고민이신 학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부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님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금쪽 솔루션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아동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과사용입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 교육 주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중 8가지 질문을 선정하여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연에 앞서 최근 아동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최근 아동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일단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찍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연령이나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는 연령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젊은 세대 부모들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미디어를 대하는 이 태도 자체가 상당히 허용적으로 좀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꼭 게임이나 영화뿐만 아니고 다양한 일상생활에 디지털 미디어가 활용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전반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노출의 연령이 좀 빨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여튼 최근에 가장 큰 경향은 노출 연령이 빨라진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저는 이게 사실은 오히려 더 심각하다라고 보는데요. 이 디지털 미디어 노출의 특징이 게임이면 게임, 유튜브면 유튜브, SNS면 SNS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게임 내에는 다양한 랜덤 아이템 같은 사행성 도구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아주 또 성인에서만 나올 것 같은 음란한 그런 컨텐츠들도 아동들의 컨텐츠에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도박성이나 사행성, 그리고 어떤 어른들과의 랜덤 채팅과 같이 어떤 성범죄 노출이 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컨텐츠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단순한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성인과의 어떤 교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범죄의 가해자 내지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최근의 어떤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이나 중독 현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정된 사연과 답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라 외조부가 아이를 돌봐주시는데 유튜브를 그리 보여주시네요.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만 봐서 걱정이 큽니다. 미취학 아동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지, 그리고 몇 살 때부터 스마트폰을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굳이 중독이라고 이름은 붙이지 않더라도요. 소위 2살, 3살, 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유난히 유독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집착을 하는 아이들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서부터 노출이 됐느냐나 아이의 성향이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도대체 몇 살부터 봐도 되냐?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2살인 것 같아요. 2살. 그러니까 만으로 2살까지는 웬만하면 어떠한 이유에서건 보여주지 마라. 대부분의 컨텐츠들이요. 사실은 나이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라는 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아무리 그것이 좋은 컨텐츠라 할지라도 2살 미만에는 절대적으로 안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줌마,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좀 놀라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2살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소위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1시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1시간 정도를 그것도, 부모나 다른 감독자가 같이 보는 교육적인 컨텐츠에 한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것도 가능하면 디지털 미디어보다는 오프라인 아날로그에서 직접 참여하는 놀이가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럼 스마트폰을 도대체 언제 사줘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중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그럼 디지털 미디어를 오락적 용도로 1시간에서 2시간을 이야기하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 2시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1시간을 내가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줘야 되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개인의 물품으로 지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 자기 손에 그 작은 스마트폰이 들어오는 순간 그 이후로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언제 사줘야 되냐, 얼마나 봐야 되냐,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둘인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이 각각 중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집에 오면 스마트폰만 쳐다봅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청소년과 미취학 아동의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걸 사실은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미디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건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건 뭐 패드를 이용해서 보건 그러니까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를 오락적 용도로 사용하는 시간, 이걸 기준으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중학생 이후에는 2시간 정도인데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2시간 정도라면은요,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1시간 정도도 사실은 소위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뽀로로를 한 3편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다 보면 내가 원래 보려고 했던 거는 영화인데 영화 보기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짤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걸로 1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간 기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또 오락적 용도로 영상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얼마나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그 미디어를 이용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자극적인 영상을 보는데 정서와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걱정이 크네요. 제가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면 아이가 밥도 먹지 않고 소리도 지르고 심하게 신경질을 냅니다. 아이의 반항심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집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재난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결국에 스마트폰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그거를 말리는 부모 사이에 거의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병원까지 오는 사람도 많아요. 병원에 오시면서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애가 정말 착하고 얌전했던 애인데 부모를 째려보면서 몸싸움을 하고 밀친다. 어떤 때는 심지어 애가 엄마를 때려요, 아빠를 때려요, 이러면서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는 부모님들과 차분하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기 시작하면 결국 원인은 등짝 스매싱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니면 이제 코드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밤에 애가 자는지 알고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부모님이 깼는데 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가봤더니 눈이 시뻘건 채로 새벽 2시 사이에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의 반응이 이제 가서 등짝 스매싱을 날리거나 아니면 컴퓨터 코드를 뽑아버리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 자극적인 디지털 미디어가 주는 재미와 그 보상에 이미 완전히 흠뻑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고 거의 무아지경으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갑자기 중단이 된다라고 보면 이거는 거의 그 생존을 위협받을 때 나타나는 생존 반응 같은 것들이 유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황홀경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게다가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걸 아이들에게 보통은 꼼짝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게임을 중단하고 내지는 게임을 중단하고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게임은 아이한테 플러스 100이거든요. 숙제나 공부는 아이들한테 보통 마이너스 100이죠. 그러면 이거는 100을 뺏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0을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아이들한테는 생존을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유발이 되는 거죠. 그런 재난 상황이라면 아무리 평상시 말을 잘 듣고 모범적인 아이라도 정말 본인이 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그런 분노와 어떤 흥분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또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게임을 하더니 폭력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리면 졸지에 이 가족은 게임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 가족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플러스 100을 뺏어서 마이너스 100을 주면 안 된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플러스 100에서 아이를 빼내오려면 플러스 50이나 플러스 30이나
그러니까 결국 게임 이외에 그나마 그래도 아이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아이한테 권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관심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부모의 인내심과 그리고 뭔가 대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그런 태도들이 중요하다. 일단 싸움이 붙기 시작하면 싸움의 법칙을 따르게 되고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게임을 가지고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게임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대신 무엇을 할 것이냐. 게임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절반이라도 뭔가 재미있는 뭔가 유익한 다른 할 것들을 부모들이 메뉴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3학년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번 달 게임에만 80만 원을 썼어요. 게임 소비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그 최근의 게임의 특성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게임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중독적 요소를 강화한다는 건데요. 그 중독적 요소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두 가지가 바로 사행성과 음란성입니다. 그 중에 사실 사행성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돈을 쓰는 문제랑 연결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게임에 필요한 무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뭐 좋은 칼, 좋은 총, 뭐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런 걸 아이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의 아이템은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 스킬이 아주 좋아서 뭐 게임의 승수가 쌓이거나 하면 그 노력에 의한 보상으로 아이템이 사실 주어졌는데요. 최근에 이게 달라진 것이 예를 들면 1,000원을 내면 1,000원짜리 아이템을 사는 게 아니라 1,000원을 내면 어떨 땐 꽝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땐 10만 원짜리 아이템에 당첨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아이템이 아니라 운, 요행에 따라서 베팅에 따른 하나의 도박과 같은 결과로서 그 아이템의 그 질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냐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썼다면 나중에는 뭐 어떨 때는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어떨 때는 이제 꽝이 나오는 그 재미를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값비싼 아이템에 당첨이 되는 그 순간의 짜릿함을 경험을 하고 나면 이 짜릿함에 중독이 돼서 그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어떨 때는요. 그러니까 한 10,000원짜리 아이템을 한 13개를 한꺼번에 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한 50만 원을 쓰는데 실제로 5분도 안 걸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그 애들 게임 하면서 몇십만 원을 쓸 일이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가 어디에 왜 돈을 쓰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세상에서 레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집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 현실에서 본인이 어떤 성취나 소유나 이런 욕구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게임 세상에서의 뭐 본인의 등수나 본인의 지위 이런 것들로 어떤 그 현실에서의 그 성취욕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아이템을 사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팔아서 돈을 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행위와 이 게임이 맞물리면서 실제로 그 80만 원, 많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에 돈을 쓰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템을 모은 다음에 그거를 그러니까 현질을 유도해서 결국은 현금을 받고 팔게 되면 아이가 이것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그런 값비싼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자기 돈 투자를 하고 그 자기 돈을 투자해서 얻게 된 아이템을 팔아서 현금을 얻는 어떤 현금 수입의 도구로 게임을 활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결국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아이가 게임에서 돈을 쓸 때는 만약에 신용카드를 통해서 돈을 쓰게 된다면 이거는 아이가 단독으로 자기 독립적으로 그걸 지불을 할 수 없거든요. 분명 부모님의 신용카드나 부모님의 그 개인 인증 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모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어떤 그 신용 정보나 카드와 관련된 정보를 철저하게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찌 됐건
본인이 받은 용돈 안에서 계획적으로 본인이 돈을 쓰도록 하는 기본적인 어떤 용돈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게임을 통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도 부모가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13살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쌍둥이 중 막내가 스마트폰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한 애는 적당히 하고 그만두는데 다른 아이는 유독 말을 듣지 않아요.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스마트폰 뭐 중독이라고 말한다면 뭐 다른 중독 문제랑 마찬가지로 뭐 개인적 요인, 뭐 사회적 요인, 뭐 유전적 요인, 뭐 환경적 요인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남자 중에 성인 남자 90%가 술을 마시거든요. 그리고 성인 여성 70%가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이들 중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한 10%가 채 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특정 물질이나 컨텐츠, 소위 재미나 흥미나 뭐 쾌감을 유발하는 것들은 다 중독될 위험성이 있는데 개인차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쌍둥이들도 보면 그 같은 집에 쌍둥이도 그렇고 쌍둥이가 아닌 형제들도 보면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정반대인 아이들도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뭔가 탐험심이 강하고 모험심이 강하고 위험한 거 조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거에 대한 흥미나 뭐 충동성 이런 게 좀 강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있다면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이런 아이라면 이런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모들이 그래서 아이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좀 내성적이고 뭔가 정적인 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라면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뭔가 서로 대화를 하고 뭐 이런 놀이만으로도 아이의 어떤 기쁨 욕구, 놀이 욕구들이 충분히 만족이 되거든요. 그런데 소위 좀 천방지축인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활동성이 강하고 주의가 좀 산만하긴 하지만 뭔가 호기심이 강하고 모험심이 강한 아이들을 데리고 책을 읽자고 하고 뭐 정적인 놀이를 하고자 한다면 이 아이는 거기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지루해하고 따분해하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결국 그걸 뚫고 더 많은 재미와 자극을 위해서 게임이라든지 그런 디지털 미디어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에 맞는 적절한 놀이와 부모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봐도 되는 영상이랑 안 봐도 되는 영상의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있죠. 그럼 게임물만 해도요.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있어서 뭐 12세, 15세, 뭐 19세 이런 등급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그 컨텐츠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영상물들을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으로 등록된 것들에 한해서만 뭐 등급을 나눌 수 있지만 근데 사실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 내지는 SNS나 이런 데서 유포되는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개인의 창작물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 검열이나 등급을 매기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라고 한다면 나이 구분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래서 부모가 그런 것들을 식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최근에 SNS를 통해서 유포되거나 광고를 통해서 유포되는 영상들은 사실은 그런 전통적인 미디어의 룰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어떤 미디어를 시청한다고 했을 때 부모가 같이 보고 아무리 이게 뭐 12세나 15세 어떤 정한 등급 내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고 그거를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생각하는지를 대화하고 같이 그거를 점검을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가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이라 생각될 때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그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뭐 게임 장애라고 해서 질병 코드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뭐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런 어떤 특정한 행위에 중독되는 거에 대한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약물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그나마 이제 중독에서는 이제 뭐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뭐 알코올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는 약물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행위 중독에는 뭐 효과가 검증된 약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 중독이다, 스마트폰 중독이다 해서 무조건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된다라는 어떤 질병으로서의 의미를 바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부모와의 소통이죠. 부모와의 소통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억지로 말리기 시작하는 순간 싸움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말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왜 그렇게 그런 강렬하고 자극적인 재미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요구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그런 소통이 중요하고, 이런 소통 기술이나 아이에게 적절한 대안의 놀이거리를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쉽게 스스로 빠져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접근들은 1차적으로는 부모님, 그리고 학교 상담 선생님, 그리고 뭐 위클래스나 위센터나 뭐 스마트 쉼센터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같이 지역이나 학교에 존재하는 상담 기관에서 아이들의 어떤 스트레스 대처 기술이나 뭐 중독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병원에서 보다 보면 뭐 ADHD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가 심하게 많이 손상되어 있는 아이라든지, 그래서 이미 게임을 많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학교 생활이나 일상적인 교우 관계나 이런 그 보통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하고 있는 어떤 일상생활 기능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다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또한 그 공존되는 정신 건강의 문제에 대한 약물 치료나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소아청소년 정신과라든지 중독을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게 되면 ADHD에 걸리기 쉬운가요? 뭐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뇌가 발달하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주로 이제 그 희로애락의 감정을 재미와 쾌감을 느끼는 뇌는 사춘기 이전에 다 발달을 하는 반면, 그 뭔가 욕구를 조절하고 계획을 세우는 고위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15세서부터 25세 사이에 최대한 발달을 하고 성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아이가 15세가 되기 이전 내지는 12세부터 15세 사이에 과도하게 자극적인 놀잇감과 쾌감과 이런 자극에 노출이 될 경우에 전두엽의 성숙을 방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뭔가 재미를 느낄 시기에 그 조절력을 배워야 될 시기에 과도하게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될 경우에 조절을 담당하는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마치 ADHD와 같은 주의력, 집중력,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뇌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ADHD가 걸린다기보다도 ADHD와 유사한 그런 심리적 상태가 유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아이들이 원래 본능적으로 재미를 추구한다라는 걸 부모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이나 한여름이나 정말 춥거나 떼약볕 날씨에도 아이들이 열심히 막 축구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야, 이 아이들은 정말 뭔가 재밌는 거에 꽂히면 이것이 나에게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죠. 결국 무엇이든 재밌어야 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이 나이 또래의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일단 부모님들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우리 애가 이상한 애가 아니구나, 우리 애가 중독이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을 좀 먹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결국 조절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재미를 추구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아이들이 재밌는 거를 계속 찾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뿐만이 아니라 어떤 미래의 만족을 위해서 현재의 어떤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지만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것일수록 잘게 목표를 좀 잘라서 그것을 성취할 때마다 칭찬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자극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목표와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뭔가 성취감이나 보상의 어떤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우리 아이가 이미 도저히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집착이 심하다. 게임을 이미 과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갑자기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이외에, 디지털 미디어 이외에 아이가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대신 제공을 하면서 어떤 게임의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때 필요한 건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게임이나 디지털 미디어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 관계나 학업이나 이런데 어려움은 없는지, 심리적으로 좀 아이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좀 케어를 해준다면 어떤 아이가 그런 자극적인 것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게임이 플러스 100이라면 부모나 환경이 플러스 20, 30짜리 다양한 재미의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근본적으로 게임이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중독은 예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고민과 솔루션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의정부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다양한 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내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